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4개국 외무장관들은 오늘 남중국해를 비롯한 영내 해양안보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가진 쿼드 외무장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한 반대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지역의 군사화와 해안경비대, 민병대 선박들의 위험한 이용을 포함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기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자료, 훈련 및 능력 강화 등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의 남중국해 등 관련 영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는 이를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영내 파트너들이 그들의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내 세컨드 토머스 함초에 전초기지를 운용 중인 필리핀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어제 외무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 안보회담에서 중국을 영내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취임 뒤 처음 중국을 공식 방문한 멜로니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닷새에 걸친 자신의 이번 방중은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고 양국 간 협력을 재개하려는 의지의 표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총리도 중국은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길 열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과 항공우주, 신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소기업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조했다고 중국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두 총리는 또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가 포함된 3개년 계획의 산업협력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이탈리아 중국 공동행동계획은 상업적 관계의 균형과 상호이익의 도모, 공정한 경쟁과 자유무역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조건에서의 기업 운영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주요 7개국 G7 중 유일하게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가입했던 이탈리아가 지난해 12월 이 구상에서 탈퇴를 선언했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면담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미국은 어제 하루에만 7개의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수영에서 토리 허스키 선수가 저병 100m 부문 금메달, 그레첸 워시 선수가 은메달을 땄으며 닉 핑크 선수는 평영 100m에서 은메달, 칼슨 포스터 선수는 400m 혼영에서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또 여자 산악자전거에서 헤일리 바턴 선수가 은메달, 펜싱에서 리 키퍼와 로렌스 크룩스 선수가 각각 금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미국은 대회 3일차인 이날 오전 현재 금 3, 은 6, 동 3수로 참가국 중 최다 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사격 대표팀 반효진 선수가 오늘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한국 선수단에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반 선수는 샤토루 사격 경기장에서 열린 공기소총 10m 여자 결선에서 중국 황희팅 선수와의 연장 슈도프 접전 끝에 10.4점을 기록해 황 선수를 0.1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금메달 4개, 은 2개, 동 1개를 기록해 금메달 수에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호주와 프랑스가 뒤를 잇고 있다고 파리올림픽 웹사이트가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탁구 혼합복식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일본의 하리모토 토모카즈 하야타 하나조를 4대1로 누르며 8강에 올랐고 같은 날 스웨덴과의 8강전에서도 승리하면서 한국과 함께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에 드론을 이용한 보복 공습을 가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레바논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가 지난 27일 이스라엘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양국 접경 골란고원 지역에 로켓 공격을 가해 마즈달 샴스 마을 축구장에서 경기 중이던 어린이 12명이 사망한 데 대응한 것입니다.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는 탄두 중량 50kg짜리 파라크 이란제 로켓이 사용됐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에 논의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들은 미한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백악관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국방 관계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비 오고 평안도와 함경도도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에서 27도, 최고기온은 24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안보 협력이 정치 등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3국 국방장관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대폭 강화된 북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개최된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TSCF에 대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서 3국 장관이 서명을 통해 이 TSCF 협력 각서 발효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TSCF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국 훈련, 국방 교류 협력을 포함해 3국 국방 당국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 장관이 새로운 3국 협력 시대에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동은 미한일 국방장관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의에 3국 순환 개최에 합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장관들은 3국 안보 협력이 정치 등 외부 요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날 실제 TSCF 협력 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3국이 안보협력 제도화를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 북중러 위협 증대와 더불어 각국의 내부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3국 협력의 틀이 훼손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날 3국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3국 장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지속적인 공약과 안보 환경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우려를 상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많은 나라에는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관들은 북한의 핵 전달 체계의 다각화와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 그 외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규탄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북한의 다른 도발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3국 장관들이 최근 개최된 3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일 3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3국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 합참의장은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프리덤 엣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시 BOA에 3국 간 안보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는 또한 각국이 점증하는 유사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synergistic. It's also driven by reality that they face a growing and very similar. 그러면서 이는 동북아와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무기 거래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에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2+2 회의를 개최한 건 지난 2023년 1월 미국 워싱턴 회의 이후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양국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한 주민들의 복지의 대가인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들은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과 핵 수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고 성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그 외 물자를 조달했다면서 장관들은 영내 안정을 악화시키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대량 살상무기 혹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전문 지식에 대한 대북 이전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세계와 인도태평양 안보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무모한 수사,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 모두는 영내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so alarmed by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ts reckless rhetoric, and its deepening cooperation with Russia. 이날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 외에도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의 필요성과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 등도 담겼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날 한국, 일본과 각각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8일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과 일본 도쿄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한 동맹의 연합 방위태세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신 장관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한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란 점을 강조했으며 두 장관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언론 발표문은 전했습니다. 언론 발표문은 두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선 양국 간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 기술 이전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오스틴 장관과 신 장관이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채택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언급하면서 미한 핵협의그룹 NCG 운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과 기하라 일본 방위상의 회동에서도 북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두 장관이 북한의 지속적인 불안정한 행동과 불법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중국의 가속화되고 불투명한 핵무기 확장, 러시아의 북한과의 군사협력 확대와 불법 무기 이전을 통한 군비 통제, 글로벌 비확산 제재 약화 등 갈수록 악화되는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 정책과 태세, 동맹 내 핵과 비핵 군사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백악관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국방 관계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5일 북한의 테러 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북러 간 협력 심화를 지적했습니다. I certainly watched with concern the burgeoning defense relationships between Russia and China,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e way that it's manifested. 커비 보좌관은 이날 BOA 뉴스센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와 중국 간 국방 관계가 급성장하는 것을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이 일부 러시아 시스템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북한은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당연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들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take the appropriate action to make sure that these countries are 북한과 held 러시아의 accountable 군사협력 for 심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도 지난 1월과 2월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백악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러시아에 정보와 역량을 제공하고 북한 및 다른 나라와 협력해 러시아를 돕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 6월 28일 북러 무기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러 무기거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도 지난 2월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러, 중러 협력 심화 움직임은 매우 분명하다며 크게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지난 6개월간 북한으로부터 152mm 포탄과 122mm 다연장 로켓 발사대 및 탄약, 재래식 무기 수천 컨테이너를 수입한 것이 이미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has been importing from North Korea weapons, thousands of containers. 이어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우주 및 무기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양국 관계가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석유 제품 거래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도 같은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북한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이려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hina and Russia are increasingly deepening their cooperation and edging 동시에 closer and 중국과 closer 러시아는 to 점점 더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더욱 완전한 군사 협력에도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양국 모두 미국과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우방들을 방해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적 결속과 중러 간 협력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논의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다수 유엔 안보리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워싱턴에서 이루어진 미한 북핵 협의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한국 및 다른 동맹국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오판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뿐 아니라 다른 교류에 대한 논의에 관여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지난 15일 VOA에 외교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와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북한 자신 외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세스 베일리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워싱턴에서 한국의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을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러브기 무기거래, 대북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한일과 북중러, 아세안 회원국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막을 내린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아세안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장관들은 이날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한반도 상황 전개에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국 간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걱정스러운 상황 전개인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준수와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엔에선 26일부터 28일까지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등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 국가와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의 외무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8년까지 외무상을 보냈던 북한은 현지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에는 최선희 외무상 대신 리영철 주 라오스 북한 대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언론은 리 대사가 행사장 등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몇 차례 마주쳤지만 조 대사의 인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27일 열린 아세안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와 불법 군사협력으로 한반도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아세안과 한중일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하루 전인 26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약식으로 회동하며 북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 외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회의 기간 각국은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왕이 부장과 회동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비전을 진전시킬 것을 왕이 부장에게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왕이 부장과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하입니다.
세계 77개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2026년 핵확산금지 조약 11차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5째 회의에서 미한일 등 77개국과 유럽연합이 핵개발 등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밀 푸티 프랑스 군축대사가 이날 회의에서 대표로 공동성명을 낭독했습니다. 푸티 대사는 우리는 NPT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계속해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주변국의 안전과 주권을 위협하며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지속적인 긴장 고조 행동들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continue to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DPRK's 푸티 대사는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 참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그 같은 활동과 핵시설을 확장 또는 개조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를 포기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킨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개탄하며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하고 비핵화 목표를 향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ll upon the DPRK to engage in meaningful diplomacy and return to negotiations towards this goal.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티 대사는 우리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확산에 대해 엄격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재강조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비확산 약속을 준수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에 전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애덤 샤이먼 핵 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영내 긴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Furthermore, Russia and the PRC are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ir nuclear weapons arsenals. showing little or no interest in arms control. 사이먼 특별대표는 2003년 북한이 NPT 탈퇴 이후 4번의 평가회의가 개최됐지만 다른 국가들의 유사 행동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유 대표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는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상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하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하고 특히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이우아수시 오스트리아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강화하고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준비위원회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현존하는 대량 살상 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의 폐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조속히 NPT와 IAEA 안전 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3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22일 개막한 제2차 준비위원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해 열린 준비위원회에선 이란의 반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적한 의장 요약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선 지난 2015년 9차 회의에 이어 처음으로 2회 연속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반대한 겁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선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이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가입을 미국 합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법안을 2025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으로 최근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2024 군비 제한 대화 서두르기라고 명명된 이 법안에서 북한은 1998년 이후 핵폴발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인 만큼 대통령은 북한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의 CTBT 가입을 최종 합의의 구속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유해 송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북 대화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CTBT에는 187개국이 서명했으며 178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CTBT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모두가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하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한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값진 유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을 맞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에 용감하게 참전한 미군과 한국군의 공헌과 희생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유의 신성한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3만 6천여 명의 미국인과 7천여 명의 한국군 지원병들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그들이 남긴 유산을 지키고 평화와 안정, 번영이라는 그들이 모든 것을 바친 미래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함께 참석한 것을 상기하면서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미한동맹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미군과 한국군의 용맹과 양국 국민의 희생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유대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전 참전용사 덕분에 미한동맹이 오늘날 활기차고 혁신적인 두 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참전용사의 헌신이 동맹과 양국 발전의 토대가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미한 동맹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인 용맹 법안에 자신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021년 명예훈장을 수훈했고 지난 4월 별세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 미 육군 대령도 추모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의 지휘 아래 참전했던 영웅들은 그의 용맹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참전용사들의 봉사와 희생에 대해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한국전 당시 실종된 수천 명의 용사들을 기억하며 한 분 한 분을 집으로 모시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해마다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해왔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자칭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도 26일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1주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amidst heighten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ecretary General reiterates the need to de-escalate tensions and for a surge in diplomacy.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무총장은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교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관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탈북 청년들이 정전협정 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참전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특히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가치를 북한에도 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탈북 청년들이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청년 9명이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정전협정 7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을 비롯해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헌화하고 추모재단 부이사장인 리처드 딘 미 육군 예비역 대령으로부터 공원 조성의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피 흘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헌화하게 됐다면서 저도 북한군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공유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참배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인 리정호 씨의 아들로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북한에도 조선전쟁 기념비가 있지만 김일성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곳에는 참전용사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 기리는 것이 북한과 대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전쟁 기념비는 오직 한 사람의 그 용도만을 비추기 위해서 지어진 기념비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된 건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100개의 패널에 그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기고 어느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고 정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장은숙 씨는 북한에선 한국 전쟁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함께 북한을 침범했다고 배웠다면서 현장에 와서 제대로 된 역사를 보니까 그 반대였고 오히려 북한이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또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탈북민들이 이곳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머리를 한 방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 것이라며 북한의 외부 세계의 정보가 더 많이 유입되면 엄청난 의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북한 정권이 어떻게 지금까지 자신들을 교묘하게 속여왔고 세뇌를 시켜왔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깨닫게 된다면 정말 북한 내에서 엄청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또 혁명까지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던 탈북 청년 김금혁 씨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또 한국전쟁에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리는 도리라는 것은 결국은 저분들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결코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김 씨는 이어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우리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다면서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우리 탈북 청년들이 나서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인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행사 뒤 VOA와 만나 탈북 청년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럴리 이사장은 분명히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탈북 청년들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한국과 여러 민주주의 나라에 퍼져 있다면서 그들은 북한에서의 경험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목소리가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learly they're here because they respect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only way that you stimulate freedom and democracy are by people who desire that and spread the world. 틸럴리 이사장은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 때문에 항상 위험하지만 미한 동맹의 힘이 훨씬 더 강하고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하다면서 우리는 힘과 억지력, 연합훈련을 통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틸럴리 이사장은 앞서 기념사에서 내셔널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기념공원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대표한다며 이 공원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론 트웬티 씨는 이날 BOA에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며 그들이 이룬 성과는 정말 기적이었다며 제가 한국전쟁에서 본 것은 온통 검은색, 흰색, 회색뿐이었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서 울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김씨 일가가 하는 짓을 보면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의 탈출은 정말 대단한 일이며 이제 탈북민들이 삶의 자유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defectors is another story altogether. That is amazing. And I'm so glad they now have freedom in their life and can move on.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는 이날 행사 뒤 BOA와 만나 탈북 청년들의 이날 헌화와 분향은 통일 한국의 미래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정전 71주년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히 더 감동이 있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사는 또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뤄나가고 있는 탈북 청년들의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롭고 또 자기들의 꿈을 이루며 사는 모습을 보면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아마 외부 세계를 더욱 동경하고 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의 토대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고 숨진 용사들이라며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UN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탈북민 관련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계속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합동신문을 최대한 짧게 진행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고문방지위원회가 26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제6차 심의 최종 견해에서 탈북민의 권리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은 앞서 이달 초 고문방지협약 이행과 관련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고문방지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검토 기간 발생한 탈북민 송환 사례와 관련해 한국 대표단이 향후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며 추방을 방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탈출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탈북민의 범죄 혐의 여부나 탈북 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이들이 추방, 송환 또는 인도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답변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라도 정부의 보호를 희망할 경우 모두 수용하고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형사 절차 등 한국의 사법체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탈북민을 수용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는 당시 한국에 온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12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면서 사법 절차 없이 북한으로 송환했었습니다. 이후 고문방지 특별보호관 등 유엔 특별보호관들과 조약기구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어기고 탈북민들을 북송했다며 서한 등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는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우려 관련 답변서에서 국민 생활과 안전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며 탈북 어민 송환은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국에선 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탈북민들을 절대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합동신문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예외 조항이 있고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자유 박탈이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정해진 법적 최대치를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한국이 강제실종 방지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을 추가로 비준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권고 부분에선 구금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접근을 강화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며 사형제 폐지도 검토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즉 고문방지협약을 당사국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구입니다. 한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을 피해 수많은 항공기들이 황급히 방향을 트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목적지인 김포공항 상공위를 선회하다 인근 공항에 임시 착륙하는 항공기도 여러 대 발견됐는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상공 상황을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24 화면에 김포공항 활주로를 향해 고도를 낮추는 항공기가 보입니다. 이 항공기는 부산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1822편으로 서울 구로구 상공을 지나 김포공항 착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약 4km 남겨둔 오후 5시 22분경 1822편은 돌연 방향을 서쪽으로 틉니다. 화면에 그려진 항적의 각도는 약 90도, 그만큼 방향 전환이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시 고도를 높이며 김포공항에서 다시 멀어진 1822편은 곧이어 서울과 부천, 인천, 광명 일대를 크게 도는 선회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날 1822편이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비행을 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입니다. 오물풍선을 피해 항공기 기술을 급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종이 등 쓰레기가 담긴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날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풍선이 김포공항 방향으로 향하면서 급하게 활주로가 폐쇄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822편을 뒤따르던 청주발 에어부산 8010편과 티웨이 항공 726편도 김포 반대 방향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이후 인근 상공엔 한국 중부 지역을 선회 비행하는 항공기 여러 대가 포착됐는데 이 중에는 일본 하네다를 출발한 일본항공 93편도 있습니다. 국내선뿐 아니라 국제선까지 북한 오물풍선의 영향으로
주변 상공을 빙글빙글 돌아야 했고 이런 장면이 플라이트 레이더 24 화면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활주로가 폐쇄된 건 한 달 사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26일 새벽에는 한국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로스앤젤러스를 출발해 인천에 착륙 예정이던 대한항공 9204편과 중국 샤먼발 아틀라스 항공 8948편, 상하이발 중국 동방항공 257편 등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중국 장자제발 대한항공편은 제주공항으로 회항했고 캐나다 밴쿠버발 대한항공편은 청주공항에 임시 착륙했습니다. 이들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해당 공항에서 수시간 대기한 뒤 원 목적지인 인천공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공항이 활주로를 폐쇄하고 이에 따라 항공기가 선회 비행 혹은 회항 결정을 내린 건 항공기의 안전 때문입니다. 뉴욕 한인조종학교 신상철 기장은 26일 BOA에 고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충돌을 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는다며 오물풍선에 따른 활주로 폐쇄는 항공기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자그마한 새 한 마리가 부딪혀도 조종사가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또 날개 쪽 같은 데는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제작됐는데 그것들이 그냥 푹푹 패이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다만 신 기장은 항공기 여러 대가 동시에 선회 비행을 한 것이 또 다른 안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항공교통 관제상 정해진 고도와 지역에서 비행하는 만큼 절차에 맞게 비행한다면 충돌 염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천이나 김포와 같은 국제공항에서 대형기가 선회를 한다든지 착륙을 못하고 복행을 해서 대기하다 내려오게 되면 연료관계, 특히 금전적인 손해가 엄청나다며 안전 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스케줄, 소위 그 정확한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내리고 떠야 하는 항공기들이 그런 문제로 지연이 되거나 그럴 때 전후 모든 사정에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죠. 간단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양국 정부의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의 오락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현승 씨는 26일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차단을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잔혹 행위를 거론하면서 이에 맞서 국제사회는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round 2004, about 200 people, 200 students from Pyongya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Kim Il-sung University 평양 외국어 대학을 졸업한 중국 유학생 출신인 이 씨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서 2004년경 평양 외국어대와 김일성 종합대 학생 200여 명이 한국 드라마와 미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고문을 당하고 처벌받았다며 내 친한 친구 3명은 6개월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았고 12명은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수천 명이 외부 정보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처벌을 받고 고통을 겪어왔다며 북한 정권은 현재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없을 때도 수십 년 동안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통제는 권력 유지의 핵심이라며 김정은은 전 세계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처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우리는 전 세계에 이런 잔혹 행위를 폭로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focus should be exposing these atrocities by Kim Jong-un. 이 씨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멈춘다는 건 학생과 주민들 그리고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한국에 정착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탈북민 김금혁 씨는 이날 행사에서 2010년 중국 유학 기회를 얻게 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북한 당국의 감시 속에서 제한적이고 잠재적이긴 했지만 자유를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in 2010, I had opportunity to study abroad in China.
which changed my life. 이어 내가 맛본 자유는 비록 작았지만 북한에 있을 때 느꼈던 자유의 부재에 비하면 압도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significant aspects of this newfound freedom. 김 씨는 당시 처음으로 인터넷을 경험했고 호기심에 이끌려 구글에서 김정일을 검색했다며 당국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당국은 이념적 반대를 억압하고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모든 접근을 차단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보장하는 건 북한 주민들이 세뇌에서 벗어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북한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오락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imply providing like South Korean dramas, movies, and K-pop content. 김 씨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북한 체제의 모순과 잘못,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현승 씨와 남매로 미국에 정착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이서연 씨는 이날 대북 인도 지원 전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at humanitarian aid can make the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a little easier and 이 씨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를 비롯한 모든 탈북민 친구는 이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인도적 지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가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며 김정은은 식량에 쓰일 돈을 아껴 이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책 위반자들과 인도적 지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 절차와 관련해 방법에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